2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방크,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독일 대형은행 데카방크, 기관 투자자 대상의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카방크는 사실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기관입니다. 토큰화 네트워크 SWIAT, 이거 데카방크가 개발한 분산 원장 기술 기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막 지금 토큰화 상품들이 출시됐어요. 이미 이게 작년 8월인가 그렇거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혁신을 수용하고 있는 독일의 대형은행 데카방크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이 자체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임팩트를 깔고 있습니다. 바로 데카방크가 선택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리플 커스터디, 다시 말해서 리플 커스터디를 기반으로 기관용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한 겁니다. 리플도 기분이 좋아서 공식 계정에다가 이렇게 또 기사에는 빠져 있어요. 리플 커스터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사에는 빠져 있는데, 그게 아쉬웠는지 리플랩스가 직접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런 설명까지, 중요한 설명이죠, 이런 걸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관급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신호다. 그렇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신호이고, 동시에 이 대형은행이, 이렇게 혁신적인 은행이 선택하고 있는 파트너가 누구다? 리플이다. 최근에 리플이 리브랜딩을 예고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맥락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리플은 다음 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비전은 계속 리플을 이끌어갈 것이고, 전 세계 가치 이동 방식을 혁신할 것이다. 가치 이동, value transformation, value, 가치, 돈의 이동인데 이게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가치 있는 자산의 블록체인 연계성, 실물자산 토큰화, 실물자산 토큰화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리플 웹사이트에서 CBDC가 삭제됐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BDC 발행 없다, 못 박았고,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면서 지금 리플은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완벽하게 세팅이 끝나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확장할 것인가,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 채택의 시기가 지금 리플이 경험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 리플랩스가 적극적으로 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산의 10% 이상이 토큰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주식, 채권, ETF뿐만 아니라 예술품, 탄소 크레딧 등 실물자산도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수탁 솔루션, 커스터디 솔루션이 필요하다. 리플은 기관급 수탁 솔루션인 리플 커스터디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20개 규제 관할권에서 상업적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플 커스터디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 절감, 보안 강화,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고, 은행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벌써 와버렸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심에 리플 커스터디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진짜 이게 대박이었잖아요. 온도 파이낸스가 XRP 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 상품 출시하겠다. 1억 8,500만 달러 규모 재무부 채권 토큰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블랙록과 비들펀드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 온도파이낸스잖아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온도파이낸스 실물자산 토큰화 미국 국채 플러스 블랙록까지 이렇게 연계성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410억 달러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2033년까지 1000억 달러 돌파한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되게 발빠르게 이미 2023년 5월에 리플이 한번 빵 하고 치고 들어간 게 메타코를 인수를 해버린 거죠. 2억 5천만 달러 현금 몰빵으로 그냥 사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참 이게 야 리플이 진짜 뭐 하려고 하는 걸까, 미래은행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앞뒤가기가 딱딱 맞게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주요 은행들의 면면이 되게 섹시합니다. HSBC, DBS, 소시에떼 제네랄, 이번에 데카방크 모두 다 커스터디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했다라는 거. 여기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 꽤 오래, 한 6, 7년 됐나? 파트너십 맺은 지가? 꽤 오래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이 리플과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 커스터디 파트너로서 리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리플이 되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장과 가속의 어떤 현실화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자산이 지금 400조 달러 규모래요. 리플의 예측처럼 2030년까지 10%만 토큰화 된다라면 이 40조 달러 규모의 커스터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지금 리플이 이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거의 완벽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를 기쁘게 만드는, 흥분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더 짜릿함을 주는 거는 리플이 규제 승인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를 했고, 출시 2달 만에 유통량 1억 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XRP 레저 기반으로 RLUSD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로 XRP가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RLUSD 생태계가 확장되면 될수록 XRP의 가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단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또 섹시하게 느껴지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등판 이후 리플 경영진이 트럼프랑 되게 비싼 몇십억짜리 저녁을 먹고, 또 트럼프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기사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게시를 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규제 완화 이슈가 결국에는 리플 소송 리스크 해소, 이 기대감으로 지금 커지면서 사실상 소송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이 지금 정리 수순으로 들어갔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시작된 소송이고, 가장 복잡한, 일단 약식재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재판부와 법원과의 또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방향성은 나왔다. 방향성이 나왔다라는 점, 그 기대감,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이런 관련성까지 공개가 되면서 좀 더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리플 XRP 랬죠. 이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토큰화되는 곳이 될 거고, 안전하고 규제받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리플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가치가 이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 인프라, 그러니까 가치의 이동을 내걸고 리플이 리브랜딩 이야기를 한 이유가 다 이렇게 맥락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블록체인 시대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이미
리플이 갖춰가고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런 펀더멘털적인 탄탄함, 정말 국경 간 송금을 통한 XRP 혁신, 이거는 너무 이제 1차원적인 리플의 기본 특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커스터디, 스테이블 코인, 가치의 이동, 그러니까 국경 간 송금을 통한 돈의 이동이 아니고 전 세계 가치를 이동시킨다라는 거잖아요. 훨씬 더 지금 리플의 어떤 타겟 지점이, 지향점이 엄청 지금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전만 확장이 된 거면은 뭐야 이럴 수가 있는데, 비전의 확장이 아니고 이미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독특한 기업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런 점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소송 리스크까지 딱 떨어져 나가면은 땡큐, 베리 머치, 아주 많이 감사, 이런 상황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비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든 싫든 XRP는 이번 사이클에서 $10 위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은행들과의 대규모 파트너십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고, 제발이지 좀 한 요 정도까지만 좀 잘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 $5 위에서만 좀 한번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태프,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XRP 빠돌이죠. XRP는 여전히 강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것이다. 이번에 $2.3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 구간에 대한 지지는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어 올리지 않을까라며 $6 가능성을 이렇게 또 예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더 높은 저점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왔다리 갔다리 딱 예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혁신적이어서 사실 체감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이라는 게 사실 밈코인처럼 아무런 비전도 가치도 없고, 말 그대로 서브컬처, 하나의 트렌드, 문화적인 트렌드 양상으로 돈이 몰리고 도박적인 행태를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실제 정말 유틸리티적인 특징, 강력한 펀더멘털, 이런 걸로 지금 트렌드의 이동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플 이런 어떤 혁신성,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레이어 1 이 대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들, 이런 현실들, 우리가 체크를 좀 잘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뭐 하는 프로젝트인지도 모르는 애들 막 그냥 갑자기 무지성 펌핑 나오고 이런 도박 심리를 통해서 접근을 하다가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한순간에 또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이 알트 대장들,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파생을 시켜서 코인마켓캡에서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각 테마별로 디파이, RWA, 디핀, AI, 이런 지금 핵심 트렌드 테마들의 어떤 대장급들 위주로만 우리가 잘 대응을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금 잘 진행되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약세장 국면이다 보니까 또 멘탈이 또 흔들흔들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또 혁신적인 펀더멘털과 유틸리티적인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리플을 바라보시면서 홀더분들 마음 잘 챙기시면서 전략적인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